있으면은 계속 가겠습니다. 자, 가목적어 구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가목적어 투부정사나 대절은 뒤로 보낸다라는 점인데, 이제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짧고 목적어가 긴 경우에 의미가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to live on Venus impossible 이렇게 말하면은 뭐 유사보인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긴 목적어인 투부정사와 대절을 얘기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명사형으로 가져올 수 있는 친구들, 뭐 ing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가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목적어 구문 같은 경우에도 내신 때 설명이 되면 그때 꼭 문장에 표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는 동사와 목적어를 동시에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오형식을 좀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문장의 형식이다라고 하면은 문장의 형식 중에 고등부어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일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이걸 먼저 적어 두셔야 될 것 같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 해석상 주어 동사 관계다. 그러면은 이 목적격 보어에 대해서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목적격 보어 첫 번째로는 목적격 보어 적절성에 대해서 고1 때 그리고 1학기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적격 보어 적절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의 영역이기도 하겠는데 어떤 준동사가 오는지 이거를 판단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준동사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해석상 주어 동사라고 했죠. 두 번째로는 태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저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 와서 맞았네 라고 바로 봐서 넘어가실 게 아니고 목적어 직접 하고 있는지 당하고 있는지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 가져가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격 보어 적절성 어떤 준동사 위주로 나올 수가 있고, 가끔은 때때로 보어 자체, 그러니까 형용사를 쓸 거니 부사를 쓸 거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2 시점에서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ave, make have의 목적격, 사역 동사를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원형 부정사 그리고 PP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ask, cause, want와 같은 일반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가 좋을 것이다. 지각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원형부사 ing 모두 쓰고 있다라는 건데, 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쌤은 에스크류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을 가지고 있어. 자, 에스크라든지 원트라든지 뭐뭐라고 고려하다라든지 컨시더라든지 커즈라든지, 자, 이런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가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암기한 대로 그냥 투부정사가 맞았다라고 하면 투부정사 골라주시면 되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태 하나만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 하나 고려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사역동사를 저렇게 세 가지만 보시면 되겠고, 물론 따지자면 더 많지만은요. 자,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해 볼게요. 사역동사 make, have, let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로 능동일 경우에 동사 원형 쓰고요. 수동일 경우에 PP 쓸 거예요. 그런데 일부 뭐 미드를 보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영어로 시청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목적격 보어를 원어민은 ing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 한국 문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수능을 할 거라면. 알겠어? 수능 전까지 한국 고등학생이라면 ing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help입니다. help라는 친구는 준사역동사라고 해. 능동일 경우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사용 가능하고 수동일 경우에는 PP 혹은 to be PP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C, get입니다. get은 무조건 투부정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 5개 동사가 모두 사역동사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호에 tell을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tell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번외로 이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뭐냐면 원래는 여기 목적어 있었던 친구야. help 다음에 목적격 보호 바로 온 겁니다. 목적어 생략하고. 그래서 help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쓰든 원래 문장처럼 투부정사를 쓰든 둘 다 저 오형식에서 파생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세 번째로는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 자,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 see, hear, feel도 있지만 자동사도 이 한 덩어리 자체로 지각동사 처리할 수 있어요. listen to 같은 친구들. look at도 있겠네요. look at. 이렇게 자동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지각동사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건데 얘는 목적격 보어가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동사원형, ing 그리고 pp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동사원형이랑 ing 차이점이 뭐라고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들어본 사람 있어요? 자, ing는 단순히 동작 강조입니다. 동작 강조. 동작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적절성에서는 요렇게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될 거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하는데, 자, 고2니까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현재 분사를 쓴다라는 것은 진행 시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불가 동사를 이쪽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상태 동사 같은 친구들 이제 have라든지 believe라든지 이런 친구들 사용이 어렵습니다. 일반 동작만이 동작 강조를 통한 ing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메모하시고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see, hear, feel과 같은 지각동사를 목적격 보어로 원형 보정사로 ing를 모두 쓰고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pp를 쓸 것이다. 오케이? 굳이 왜 pp를 쓰나요? 라고 하면은 비동사의 원형이라든지 being이라고 되어 있는 그 친구들이 모두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pp가 남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렇게라고 보셔도 합당하다. 그러므로 생각이 안 나면 먼저 ing와 동사 원형 상태로 bpp 쓰시고 비동사 생략시키시면 돼요. 알겠어?
다 쓰셨나요? 우석이 어디였었어요? 아, 오케이. 자, 동사 목적어 PP, 목적 수동관계 목적어로 PP를 쓴다. 다른 렛은 BPP를 쓴다. 이것만 차이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동사의 캐는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 조금 더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빠르게 가보려고 해. 자, 병렬 구조까지 보면 될 것 같은데, 병렬 구조와 비교구문 이제 진짜 많이 틀려요. 병렬과 비교구문. 병렬과 비교구문 진짜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독해적 센스와 어떤 암기 혹은 뭐 집중력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어법 중 하나고, 그래서 막상 시험에서 봤을 때 많이 당황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 구조란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애널 버 등의 등위 접속사에 의해 문법적 특성이 대등한 단어 구절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자, 병렬 구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고3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의식적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병렬 구조라 함은 구절, 대등한 단어 구절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짜증나는 게 같은 말 생략에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생략. 우리가 고1 때부터 뒤통수 맞았던 것은 투부정사 병렬에서 투생략하는 것. 그래서 동사원형의 밑줄 그어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중요하다는 동사를 생략하기도 해서 웬 주어 부사절만 갖다 놓고 이게 대체 무슨 문장인가 싶을 정도의 문장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걸 언제 마주할 거냐면 고3 되자마자 볼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이 영어 2에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배치할 것이다. 알겠어요? 당장 여러분의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병렬 구조. 쌤이 맨날 이 병렬 구조다 맨날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병렬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가 생략이 될 수 있다. 혹은 문법적 특성이 똑같아야 된다. 단적인 예로는 투부정사 병렬, 투부정사 앞에 쓰이면 이렇게 뒤에 ing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앞에 형용사로 되어 있으면 뒤에 부사로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같은 모양만 쓰라는 겁니다. 병렬 구조. 알겠지? 그래서 문제 유형이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무조건 이 병렬 구조가 나왔을 때에는 접속사 뒤에 있는 단어가 문제로 나온다라는, 접속사 뒤에 있는 단어가 문제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독해지문 읽으면서 접속사 뒤에 있는 것들의 밑줄 한 번씩 그어주세요. 알겠어? 저 친구들이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문제로. 알겠지? 내신 시험으로 문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실제로는 수능 지문에서 등위 접속사 뒤에 단어를 갖다가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만약에 동사였다면 시제일치, 수일치, 태일치 물어보고 있는 거고, 준동사였다면 준동사 모양 유지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품사가 나오면 똑같은 품사가 나오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병렬 구조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병렬 구조에서 우리를 또 괴롭히고 있는 친구가 쌤이 저번에 독해 시간에 얘기했던 상관 접속사까지 우리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관 접수사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not only but also be, be as well as a 이런 친구들 할 때 A, B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쌤이 독해 시간에 상관 접수사 설명했었어요. A, B 어법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독해라면 A, B 중요도가 똑같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거든. 요 센스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네모는 병렬 구조를 묻는다. 네모 앞에 뭐가 있다면 상관 접속사라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관 접속사. 접속사 앞에 어떤 어구가 연결된 것인지 문맥에 의거하여 찾는다. 네, 여기 예문은 지금 그 등위 접속사 물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봐봐. In the play, 극에서 the hero defeats a monster. 괴물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And then rescue the princess. 공주를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쌤이 늘 말했듯이 접속사 뒤에 있는 것이 문제로 나온다라는 거. 알겠죠? 등위 접속사기에 연결되는 투부정사는 to가 생략될 수 있다. 같은 말이기 때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등위 접속사를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원문이 이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e hero defeats a monster and then the hero rescues the princess. 원문은 요거였지만 같은 말을 이렇게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병렬했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주어 동사 생략된 거. 알겠어? 뭔 말인지? 만약에 hero defeats a monster and hero 삐리리 몬스터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히어로가 몬스터를 물리쳤고 공주도 몬스터를 물리쳤다. 주어 동사 봤지? 그러면은 죄송해요. 어떻게 해볼까? 오케이. 자, 이런 예문이 말은 안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히어로가 몬스터를 물리쳤고 그 다음에 공주가 히어로를 물리쳐봤다고 할게. 자,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다라고 하면은 중복되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문장이 그냥 대뜸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앞에서 없어진 이 동사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 독해할 때. 알겠어요? 오케이? 동사도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구문의 종류별 의미와 표현에 주의하라라는 건데, 비교 구문에서 우리가 알아주셔야 될 것은 as에서 as 원급 비교, 자, 원급이라는 말은 계속 as 원급 비교 대신 원급이 뭔가요? 라고 하면은 뭐냐면 비교급이랑 추상급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어라든지 레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급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이고, 어수는 이렇게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맨 처음에 배수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as 원급 as 비교 대상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정형인데요. 부정형은 as 앞에다가 not을 쓸 건데 not as 원급 as가 될 수가 있고 not so 원급 as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은 말이라 보통 요거는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참에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배수사 as 원급 as 비교 대상을 왜 그냥 저 순서대로 암기하라고 하냐면
저런 것들을 이제 영작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야. 비교 대상은 만큼이라는 말이 붙는 친구들, 그리고 몇 배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사가 맨 앞에 등장한다 라는 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급뿐만이 아니라 이 원급 자리에 있는 형용사 부사 적절성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리고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as 삭제해 보시면 됩니다. 앞문장이 완전하면 부사 쓸 것이요, 불완전하면 보어 쓸 것이요. 말도 안 되는 예문이지만 일단 이렇게 써보자. She runs as fast as a cheetah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 밑줄을 착 그어놨어 문제로. 그러면 지워보시면 돼요. 아 fast가 부사니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 오그라들지만 그녀는 내 목숨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면 as 지어보시고 아 보어니까 형용사가 적절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den입니다. 비교급 den 같은 경우에도 대수사는 늘 맨날 앞에 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몇 배보다 많다라고 해도 대수사 맨 앞에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최상급은 더 붙은 상태로 in over라고 되어 있는데, 최상급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가 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세상에서 제일 큰지, 뭐 반에서 제일 큰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예문 나왔네요. 형용사가 들어가는지 부사가 들어가는지는 as를 떼고 동사에 따른 적절한 문장 구조로 판단한다. 적절한 품사, 문장 성분 판단을 보라는 말입니다. 자, 비교급이랑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암기해야 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려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쌤들한테 받으면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의 비교급 den인데, 비교 구문의 비교 대상의 부분적 특성이 서로 대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비교의 den과 as, 얘가 전치사든 접속사든지 간에 무조건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 Speaking English is a lot harder. 영어를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뭐보다 그것을 읽는 것보다. 자, 이게 reading인 이유는 이렇게 병렬 구조 서로 대등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왜 또 이제 병렬 구조 이해를 위해서 원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Then reading it is hard. 뭐 이 정도? 영어를 말하는 것은 읽기가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따지자면 같은 말들 이렇게 생략해버리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된 다음에도 문법적 특성이 대등해야 된다라는 것 꼭 알아주셔야 되는데, 요즘 쌤이 심심치 않게 이게 지금 어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쌤이 봤을 때. 그래서 비교 대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 1학기 때 봤을지 모르겠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병렬 구조에 의해서 일부 일부 뭐 동사 아니면 내용 똑같은 내용이 생략이 되면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은
지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숙제랑 데일리 펴놓고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숙제는 45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요? 뭐 이미 일어나고 있고?